자, 2교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1부터 100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들의 개수를 출력하는 문제였어요. 이거 뭐 테스트 케이스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죠. 근데 얘가 문제가 함수를 구현하라고 한 적도 없네요. 그러면 굳이 함수 안 만들어도 돼요. 그냥 바로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무조건 쓸 필요는 없어요. 파이썬이 물론 객체 지향 언어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향인 거지 그게 아니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함수를 구현해라 라고 하면 함수를 구현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풀어도 됩니다. 얘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부터 100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들의 개수래요. 우리가 소수 판별기는 이미 만들어 놨죠. 여기 이미 소수 판별기가 있어요. 아까 세 가지 경우 소수 판별기를 만들 수 있는 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떤 내용을 갖다 쓰든지 간에 소수를 판별해 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얘는. 자, 전 얘를 그대로 가지고 올 거예요. 여기다 하나 붙여넣기 할 거고요. 이렇게 오는구나. 그리고 얘는 접어 놓을 겁니다. 얘는 어쨌든 간에 소수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애니까 얘의 내용을 굳이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1부터 100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들의 개수, 어쨌든 1부터 1000 사이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바로 while문. 네, 바로 while문 적도록 하고 i가 1, while이 i 1000까지 일단 만들어 놓고 보는 거예요. 일단 1부터 1000까지 우리가 이 사이의 수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만들어 놓고 보는 거죠. 1부터 1000까지 반복할 수 있는 반복문을.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선 개수를 구해야 돼요. 뭐 합이나 소수를 출력해라가 아니라 개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개수 구하는 거는 사실 여기서도 했잖아요. 개수를 어떻게 해야지 이때만 개수가 하나씩 올라가는 식으로 만드는 거 이미 해봤던 방식이죠. 이 방식 그대로 할 겁니다. CNT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0을 넣어 놓을 거고요. 이게 소수일 때만 CNT가 증가가 되면 소수들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얘를 넣어 줄 거예요. 이때 넘기는 건 i. 왜 i를 넘겨야 돼요? 지금 소수 판별기한테 i를 넘기고 있는 거예요. 이 결과가 맞으면 true니까 이 안에 내용을 실행을 할 거고 이 결과가 틀리면 false면 거짓이니까 얘 안 할 거잖아요. 소수면 하고 소수가 아니면 하지 않는 로직을 만든 건데 여기다가 i를 넘기는 이유가 뭐예요? 1부터 1000까지 i가 1씩 증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검사해야 되는 건 1000이 아니라 이 하나씩 증가해가는 이런 수들이잖아요. 사이에 있는 수들. 그러니까 i를 주는 게 맞는 거죠. 지금 현재 i가 소수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랬을 때 CNT를 1 증가시키겠다. 소수가 맞으면 이게 소수 판별기니까 소수가 맞으면 CNT 1 증가, 소수가 아니면 개수 증가 안 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러고 나서 소수의 개수 이렇게 해준다면 이 반복문이 돌고 나서 다 끝나고 났을 때 CNT가 변화한 값으로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럼 그거 치환해서 출력하는 거니까. 이러면 168이 나오네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수 판별하는 함수를 이미 위에서 만들어 놨어요. 이 문제를 풀려고 소수 판별기를 하나 더 만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걸 굳이
갖다 쓰면 되죠. 그래서 가져온 거고, 얘를 여기다 활용을 한 거죠. 만약에 이 함수 만들어 놓은 거 없다, 그럼 여기다가 함수 판별에 대한 로직을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소수 판별할 거고, 소수가 맞을 때에만 CNT를 증가시킨다. 그럼 개수가 소수일 때만 하나씩 증가돼서 이제 개수가 세지는 거니까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입력받은 숫자가 10이라고 할 때 1부터 10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소수를 출력하는 함수 구현. 얘는 함수 구현이래요.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얘는 리턴 값이 있어야 되나요? 이 함수 실행했을 때? 얘는 필요 없죠. 어딘가에 담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네, 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실행만 하면 돼요. 우리가 이것만 보고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소수를 출력.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얘가 좀 더 늘려서 한 20가지라고 했을 때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만 늘렸어요. 1부터 10까지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를 모두 출력하는 거니까 얘는 1부터 20까지 있는 수 중에 존재하는 모든 소수를 출력하는 거니까 일단은 얘를 가지고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여기 매개변수 자리에는 변수가 들어와야 될 거고, 일단 요 정도까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함수에 대한 실제 로직은 구조를 쌓아 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되니까. 자, 그럼 이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자, 방금 전에 했던 방식, 소수 판별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가져와요. 닫아요. 얘가 소수 판별기죠. 그러면은 이 함수가 실행됐을 때 소수가 맞으면, 반복문을 돌렸을 때 소수가 맞으면 출력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 안에서 일단 i 1부터 i가 넘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문이 돌 때, 이때 이 안에서 얘가 소수가 맞으면 뭐 하면 돼요? 출력. i를 출력하는. 그러면 이 처음에 10 넘어왔을 때 넘에 10 담길 거고, 그죠? i가 1인 상태로 1, 10 참이니까 밑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품을 만났어요. 이때 i 1, 소수 판별기한테 1을 보내요. 그럼 소수 판별기가 1을 판단했을 때 얘는 소수인가?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면 출력 안 되겠네요. 그리고 i 증가 올라가요. i 2 참이니까 내려올 거고, 소수 판별기한테 2를 보내요. 소수인가? true 맞네요. 그러면 출력하겠죠. 2를. 이런 식으로 반복문이 돌다 보면 2, 3, 5, 7, 2 나오겠죠. 1부터 10까지니까 첫 번째 나오는 거죠. 2, 3, 5, 7. 그리고 두 번째 20까지 이거 돌렸을 때는 2, 3, 5, 7, 11, 13, 17, 19까지 나온대요. 우리가 암산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거 맞고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소수 판별기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이런 문제들 그냥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바로. 크게 어려움 없이 그냥 활용이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1부터 n 사이의 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반환하는 함수래요. 이걸 구현을 하래요. 친절하게 이미 다 만들어져 있네요. 함수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얘는 힌트예요. 힌트. 얘만 지우면 되겠네요. 얘만. 두 개만. 자,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쪽을 보니까 일단 count라는 변수랑 num이라는 변수에 둘 다 0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지금 1000으로 값을 바꿔놓은 상태죠. 그리고 함수 실행할 때 누굴 어떻게 넘기고 있는 거예요? 인자로 몇을? 1000을 넘기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1000으로 바꿨으니까. 그리고 넘긴 값으로 실행이 되고 나면 이 자리에 뭔가 남아야겠죠. 어디에 넣고 있으니까. 그럼 남은 결과를 카운트에 넣어요. 그럼 카운트도 0에서 뭔가 값이 바뀌겠네요. 그죠? 그랬을 때 이 넘버와 카운트가 둘 다 바뀐 값으로 출력이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1부터 n 사이의 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반환하는 함수래요. 이러면 또 소수 판별기 하나 가져오고 이거 하나 가져와서 뭐 아무데나 넣으면 되죠. 내가 쓸 거 위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겠어요. 돼요. 그러면 호출할 때 위에서 읽어오면서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니까 내가 사용할 곳 위에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부터 n까지 또 반복을 한번 돌려야겠죠.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수들 가지고 확인을 해볼 거니까. 그러면 i1 n까지 돌리는데 이때 i가 1씩 증가를 할 거고요. 이 상황에서 소수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소수 판별기한테 i를 보내보고 이게 true면 i가 소수가 맞는 거니까 이때 카운트를 1 증가시키겠다. 그럼 이 안에 있는 반복문이 다 돌고 나면 소수의 개수만큼 카운트가 1씩 증가를 했겠죠. 그러면 이걸 빠져나왔어요. 그럼 이때 카운트는 증가된 카운트, 그거 리턴해 주는 거니까 소수의 개수를 리턴을 해주겠네요. 그쵸? 우리가 예상한 값 168개랑 303개. 테스트 케이스를 더 늘려서 테스트를 해보셔도 되고요. 우리가 암산이 가능한 뭐 12 같은 거, 뭐 10 같은 거 넣어봐도 되겠죠? 아까 10 했을 때 소수 모두 출력했을 때 2, 3, 5, 7 나왔잖아요. 그럼 개수로 생각하면 4개가 나오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또 늘려보면 되겠죠? 이런 거 하나 늘려서 이때 넘버는 10, 여기는 4개, 여기는 10, 4개 잘 나오니까 우리가 만든 로직이 잘 판별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1부터 n 사이의 수 중에서 소수의 합을 반환하래요. 이번엔 합이래요. 그러면 또 소수 판별기 가져와야겠죠. 이미 만들어 놓은 소수 판별기를 계속 활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또 가져와요. 닫아요. 이제 얘가 이 안에서 로직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소수 판별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방식은 방금 위에 있던 문제랑 거의 똑같은 방식이고, 카운트는 개수였으니까 sum은 합계를 구할 수 있는 변수로서 활용이 되는 거고요. 그대로 구현을 해보자면 일단 또 1부터 n 사이의 수 다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반복문을 돌려야겠죠.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소수 판별기 안에 i라는 애를 넣었을 때 이게 소수가 맞으면 이때 sum에 i를 더하겠다, 덧붙여서 더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합계 구하는 거, 배수 구하는 거, 모두 출력하는 거 다 이 세 가지 경우예요. 그리고 같은 방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합계를 구할 때는 sum이라는 애 만들어 놓고 얘한테 덧붙여서 더해 나가는 방식, 카운트를 할 때는 이게 해당이 될 때만 카운트를 1씩 증가시키는 방식, 모두 출력할 때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출력하면 끝. 소수를 구하든 약수를 구하든 배수를 구하든 다 상관없어요. 합계,
썸 만들어야 되고, 기수 카운트 필요하고, 출력 그냥 프린트 하면 되고. 결국 같은 구조의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대신에 이제 약수를 구하는 로직과 소수를 구하는 로직과 이런 게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그냥. 이랬을 때 이 반복문 끝나고 나면 썸이 변화한 값으로 리턴이 될 거고, 이 자리에 넘어올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값을 보면 되겠죠. 네, 우리가 예상했던 답과 일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좀 암산이 가능한 범위로 늘려보자면 10을 했어요. 그럼 2, 3, 5, 7이 나올 거니까 그럼 17이잖아요. 여기만 바꿔주면 될 거고, 자, 돌렸을 때 17까지 잘 나온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잠깐만, 얘 왜 개수야? 아, 여기 개수로 써있구나. 합, 이건 오타네요. 문제에서 오타가 있었어요. 이렇게 출력을 해본다면 합이 잘 나올 거니까. 걔는 뭐야? 이렇게. 그러면 지금 함수 관련해서 우리가 함수에 대한 기초적인 문법, 사용법 이런 거 배우면서 함수를 활용해 여러가지 문제를 풀어보는 것까지 다 해본 거예요. 사실 소수 판별기 하나 만들고 나서 그 뒷문제들은 너무 간단하게 지금 해결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만들 때에도 같은 방식이에요. 제가 아까 댓글 달기 예를 들어 드렸죠. 제가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댓글 달기다 라고 하면, 사실 댓글 달기 기능을 만들 때요, 이미 다른 게시판이 완성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게시물 작성하는 로직 거의 그대로 갖다 써도 돼요. 게시물 작성하는 거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근데 댓글도 결국 작성을 하는 거죠. 애초에 근본적인 기능이 같네요. 그럼 얘 만들어져 있는 거 가져다가 활용하면 돼요. 대신에 이제 뭐 게시물을 쓸 때는 뭐 첨부 파일 기능도 있을 거고, 뭐 또 뭐가 있지? 뭐 이미지 같은 거 추가하는 이런 편집 기능도 있을 거고, 텍스트 편집 기능도. 근데 댓글에는 그런 것까진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 없는 거 빼고 필요한 것만 가져다가 쓰면 되겠죠. 근본적으로 글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글을 작성하는 것까지는 똑같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능이 있다면 가져다 쓰면 돼요. 실제로 현직에서도 실무에서도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SI 기준으로 봤을 때 완전히 무인 상태에서 U로 넘어가는 작업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물론 이런 경우가 필요하긴 하죠. 아예 뭐 기존에 있던 기능에 이런 게 없다면 내 머리로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을 쭉 그려보고 만들어 내가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 것도 많이 있긴 한데, 기본적인 게시판 기능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에서 가져다가 많이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이 개발자의 기본 소양인 이유는 그거를 프로세스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 다른 기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 파이썬은 지금 파이썬으로 백엔드를 만들어 나가는 회사가 그렇게 대전에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나는 파이썬 백엔드 개발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취업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워낙 TO가 많지 않아서. 그런 회사 자체가 많이 없어요, 대전에는. 판교 쪽에는 그래도 많이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데, 대전, 세종 것만 보면 거의 이제 100개라고 했을 때 한 85개 정도는 자바입니다. SI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물론 뭐 SI만 있는 게 아니니까 솔루션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갈 수 있는 길은 많아요, 여러분들. 내가 내 실력에 맞게, 내가 추구하는 거에 맞게 잘 골라서 취업을 하면 되고요. 일단 문제는 이렇게 6개 맞지? 네. 다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으로는 요거를 한번 보죠. 여기까지구나.
자, 지금 수업 페이지를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자료형 변환이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문제가 4개가 나왔을 거예요. 이거를 풀어보세요.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 우리 해봤던 거예요. 다 경험해봤던 거고, 새로 경험 경험 안 해봤던 것도 있긴 한데 어떻게 하는지 생각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겠죠? 이건 안 배운 거는 고민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죠, 구글링을. 그래서 이 4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40분까지 풀어보세요. 40분 너무 많은가? 35분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라서.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숫자를 연결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죠. 출력 결과가 1020이 나와야 된대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출력하면 얘는 뭐 나와요? 30 나오죠. 얘는 둘 다 숫자니까 정수로 인식이 되니까 연산이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문자로 하기 위해서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건 문자니까 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면 뭐 나와요? 그냥 a 플러스 b라는 문자 나오죠. 지금 근본적인 해결법을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이라면.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려나? 얘도 그냥 ab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진짜 10과 20이라는 걸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문장끼리 더해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이거잖아요. 문장끼리 더해야 1020이 연달아 붙어서 나오는 거니까 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그래서 지금 a가 10이니까 뭐 쌍따옴표 붙여보고 이런 걸 해본 건데, 이렇게는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를 활용을 좀 해보자면, 정수를 문자열로 형변환하는 방법, 문자열을 정수로 형변환하는 방법, str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어요. 이러면 지금 a가 갖고 있는 값을 문자열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함수예요. 얘도 지금 이거 함수 실행문이잖아요. 그쵸? 얘도 함수예요. 단 우리가 만든 함수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파이썬 내장 함수일 뿐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얘도 문장이 되고 얘도 문장이 되는 거니까 더했을 때 붙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str 함수 안에 a라는 인자를 넣으면요, 이 str 함수가 여기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뭐냐 봤을 때, a라는 애 여기는 변수로 들어가요, 값으로 들어가요? 이 a 얘는 값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입력한 게 이거잖아요. str 10.
그럼 이 함수가 실행이 될 때 이 인자를 다운표를 붙인 애로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 결과가 남을 거고 B는 이런 결과가 남을 거니까 결국 문장 더하기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신 분들도 꽤나 많아요. 아까 보니까 이렇게 해결하신 분들도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결해도 정답은 나와요. 둘 다 1020 나와요. 얘는 이 자리를 A로 치환을 하는 거고 이 자리를 B로 치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나와요. 어쨌든 공간을 나눠서 더한 게 아니라 치환되게끔 바꾼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연결해서? 이건 뭐 이러면 이것도 둘 다 답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 보세요. 얘는 str 함수를 출력문에서 사용을 했죠. 얘도 그랬고요. 그리고 얘도 그냥 출력할 때 format이라는 함수로 이렇게 처리했을 뿐이에요. 치환을 하는 걸로. 이 type이라는 함수는요,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A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실제 타입을 나타내줘요. 지금 얘는 정수잖아요. 정수는 int라고 하는데 풀네임은 인티저고 문장은 str 이라고 약자가 되어 있는데 얘는 풀네임이 string이에요. 이런 데이터 타입이 존재합니다. 그럼 얘를 이 결과는 둘 다 int가 나오면 되겠죠? 얘네 둘은 지금 int니까 int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해결을 하고 여기서 프린트 a 플러스 b 했다면 이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얘는 스트링이 나오겠죠. str이. 왜냐면 변수가 가지고 있던 값 자체를 변환한 거예요. 얘는 값을 변화해서 변수에 다시 넣은 거죠. 근데 여기서 출력만 했을 때에는 얘는 그냥 원래의 값을 바꾼 게 아니라 출력할 때만 이렇게 보이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되었는가 아니면 그냥 보여줄 때만 이렇게 보여주기로 한 건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속하는 거예요? 원본 데이터를 바꾼 거예요? 아니면 보여줄 때만 이렇게 한 거예요? 보여줄 때만이죠. 그래서 만약에 원본 데이터를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였다 라면 이 방법은 옳지 않겠네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자료형의 변환이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변화시켜주는 작업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3이랑 6이 문자로서 글자로서 A, B에 들어가 있죠. 이것도 그냥 더해버리면 36이 나올 거예요. 왜? 둘 다 문자니까 그냥 뒤에 덧붙여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어져서. 이게 9가 나와야 된대요. 그럼 얘가 숫자로서 연산이 돼서 그 결과 9가 나와야 된다는 얘긴데 얘랑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겠죠.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거면 여기다가 출력할 때만 얘를 형변환해서 출력을 하겠다. 근데 데이터 원본을 바꾸겠다. 그러면 이 형변환 하는 게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혹은 이렇게 써줘도 돼요. A는 이래도 결국에는 형변환을 해서 A에 담은 거니까 여기다가 int 붙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str은 인자로 넘어간 값을 따옴표를 붙여서 문장으로 만들어서 리턴을 해줬죠. 그럼 int는 이 인자로 넘어간 값을 어떻게 해주는 애일 거예요? 따옴표를 떼주는 거죠. 원래 있던 따옴표를
없애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내장 함수입니다. 자, 세 번째. 얘도 문장으로 실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그냥 실수로 변환해서 더하면 9점이 나오겠네요. 그쵸? 여기다 해줘도 되고 아니면 위에다 해줘도 되고. 실수로 변환할 때는 플롯이라는 형변환 함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가르쳐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구글링을 해보셨어야 알 수 있는 내용이었을 거고요. 자, 이러면 9.2 이렇게 타입을 출력을 해보면 얘네들은 이제 플롯 타입으로 변환이 된 거죠. 형변환 하기 전에는 str이었다가 형변환을 하고 다시 값을 원본 값을 변경을 시킨 거기 때문에 타입이 지금 변화한 상태고요. 이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는 게 싫다. 출력할 때만 형변환을 해서 보여주면 타입은 변화하지 않겠죠. 자,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잘 하셨어요. 네 번째 문제에서 많이들 고민을 하셨는데, 자, 얘는 A랑 B한테 실수 형태의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일단 수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얘를 더했을 때 9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건 소수점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볼게요. A한테 아니다, 그냥 이걸로 하죠. 위에서 했던 방식대로 얘 정수로 보여줘야 되니까 정수로 형변환해서 더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 얘는 뭐라 해요. 왜 뭐라 하냐 보면은 얘는 지금 실수 형태의 문자예요. 여기서 따옴표만 지우면 어떻게 돼요? 실수죠. 인트가 따옴표를 지워주는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간단하게 보면. 근데 따옴표를 지워놓고 보면 얘는 실수죠. 그럼 정수가 아니네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정수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일단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하죠. 자, 그럼 일단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접근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일단 문자예요. 문자인데 우리가 숫자로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문자가 숫자가 되는 과정, 이 정수가 되는 과정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 문자는 현재 실수의 형태, 얘가 일단 숫자로 변환이 돼야 되고요. 이 숫자로 변환이 된 다음에 정수까지 와야 돼요. 이게 한 번에 못 가요. 지금 이 형태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니까. 그럼 한 단계씩 밟으면 돼요. A한테 일단 얘가 이 따옴표만 떼지면 실수니까 실수로 만들겠다. 그럼 B한테 이 B가 따옴표만 떼지면 실수니까 얘로 만들겠다. 이거 더하면 9점이 나올 거잖아요. 우리 방금 위에서 했던 거죠. 근데 이 수를 가지고, 변화한 이 수를 가지고 다시 얘를 인트 정수로 바꾸겠다. 그러면 9가 나오네요. 이제 문자가 아니라 숫자잖아요. 실수 형태의 문자에서 실수가 된 다음에 숫자가 된 다음에 얘를 숫자로 정수로 바꿨어요. 이러면 데이터에 손실이 있기는 하지만 형변화는 애초에 전적으로 개발자 책임이니까 개발자가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쓴 거니까 얘는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머리를 써보면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이거 뭐예요? 우리 이거 연산자 여기 5층 연산에서 했던 건데 어딨어? 여기쯤이었던 것 같은데. 5층 연산 어디였지?
여기 있네요. 5층 연산 수행하는 함수에서 했던 건데, 이거 목 구하는 거죠. 목. A가 3.1이에요. 그쵸? 근데 이전에 이건 해줘야겠죠. 먼저 숫자로는 변환을 해줘야 돼요. 숫자로 변환한 다음에 얘를 목을 구해요. 그럼 나머지 떨어져 나가겠죠. (1로) 나누는 거니까 그냥 자기 자신, 그러니까 3.1이라는 실수를 1로 나눴어요. 몫이 몇이에요? 3이죠. 나머지는 0.1일 거고. 근데 이거 안 나오잖아요. 목 구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했을 때 A랑 B를 더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긴 해요. 근데 9.0으로 나와요. 왜? 얘는 실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3.0으로 나오거든요. 이 .0은 지워지지 않아요. 얘는 실수였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얘는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죠. 헷갈리니까. 자, 정수 두 개가 있을 때 이렇게 하고 CD를 더해버리면 이렇게 하고 CD를 더해버리면 얘는 정수가 나오는 게 맞아요. 정수끼리 연산을 한 거니까. 근데 이 나누기 할 때 제가 이런 거 보여드렸었잖아요. 만약에 C를 D로 나눈 몫을 구하겠다. 둘 다 정수일 때는 정수로 표시가 될 거고,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실수가 된다면, 이러면 결과는 실수 형태로 나올 거니까. 이거 5층 연산 할 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나머지 할 때 소수점 나오게 하는 방법 중에 한쪽을 그냥 실수로, 나누는 수든 나눠지는 수든 한쪽을 실수로 바꿔버리면 결과는 실수 형태로 나온다. 이거 보여드린 적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런 형태인 거잖아요. 실수 나누기 실수가 실수 나누기 정수가 된 거니까 결과가 실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는 9.0과 9는 완벽히 다른 거예요. 얘는 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0이 무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컴퓨터는 얘를 완전히 다르게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맞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접근은 가능하지만 결과는 맞지 않다라는 거. 왜 두 개지? 네. 자, 일단 그러면 실수로 한번 변환하고 정수로 변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실제 데이터 타입을 바꾸고 싶지가 않아요. 이러면 지금 타입이 아예 바뀐 거잖아요. 이때 A랑 B는 인트로 바뀌어 있을 거니까 마지막엔. 근데 원본 데이터는 바꾸고 싶지 않은데 결과만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이 형변환 두 번 하는 과정을 하나로 압축을 시켜주면 되겠죠. 얘를,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플롯을 먼저 하고 인트를 해야 되니까 플롯 인트 A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면 돼요? 이거 뭐라 해요? 왜? 얘도 연산할 때 괄호를 먼저 할 거니까. 그럼 결국 이거 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먼저 이거. 근데 아까 안 되는 거 알았죠? 얘는 이 방식이 아니라 얘랑 얘가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플롯이 먼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쪽 괄호에 플롯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러면 플롯이 먼저 되고 실수화가 된 다음에 그걸 정수로 바꾸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타입, 원본 타입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결과값만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자료형 변환에 대한 문제였는데, 형변환은 막 쓰면 안 돼요. 중요한 타이밍, 진짜 써야 될 때에만 잘 써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때 잘 쓰려면 어떻게 쓰는지 응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형변화는 위험한 거기 때문에 막 쓰면 안 되니까 그냥 아예 안 쓰면 되지 않을까? 근데 써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지금 이것만 봐도 데이터가 0.2라는 데이터가 사라졌잖아요. 손실됐죠. 근데 우리가 괜찮아 라고 얘한테 명령을 한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코드대로 수행을 했을 뿐이에요. 얘는 죄가 없어요. 이 형변환을 한 책임은 무조건 개발자가 지는 거예요. 이 0점이라는 것 때문에 프로그램이 좀 이상해졌다. 다 개발자 탓인 거죠. 언어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잘 알고 잘 써야 돼요. 형변환은. 자, 일단 4가지 문제 풀어봤는데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개념 하나를 나갈 겁니다. 지금 5시니까 10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